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10월 4일 오전 6시 53분입니다. 연휴 동안 낮밤이 정상화가 됐어가지고 적응이 안 되네요. 네, 기다리는 분 계실 텐데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돈 안 드는 거니까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뭐죠? 네, VIP죠? 그 1900원짜리 해주신 분이 계시는데 제가 거기에 자료를 많이 올려드리질 못해요. 그리고 뭐 거기는 이제 정말 종목이 좀 괜찮은 것들이나 또 정말 중요한 공부 자료들 있으면 가끔가다 올려드리거든요. 그래서 그것들 참고하시는 정도로 쓰시면 될 것 같고, 뭐 대화창에서 이제 이모티콘 나오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나중에 좀 컨텐츠를 개량을 해서 좀 좋은 더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IMF 인플레 장기화 경고. 5년 내 물가 잡힌 경우 60%도 안 된다. 그럼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그죠? 스태그플레이션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왜냐면 돈을 너무 많이 풀었잖아요, 코로나 때. 그러니까 10년 동안 풀었던 양만큼을 2년 만에 다 풀어버리면서, 그러니까 뭐 불과 한 10년 만에 전 세계 통화량이 4배가 증가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후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2008년부터 2020년 정도까지에는 우리가 중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를 가장 싸게 이제 물량들을 공급해 주면서 돈을 풀어도 그렇게 심각한 인플레이션에 빠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 애들이 이제 이성을 놓기 시작을 하는 거지. 왜냐면 중국 애들이 미국의 물건을 자꾸 팔게 되면서 미중 무역 간에 중국이 계속 흑자를 가져가게 되거든. 그러면서 중국이 계속 발전하다 보니까 트럼프 때부터 이제 견제를 시작을 하고, 그리고 미국이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잘라버리게 되면서 그 물가 풀었던 것들이 이제 돈을 풀었던 것들이 이제 물가 상승으로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많은 무지한 분들이 지금 물가가 오르는 걸 지금 현재 정부 탓을 많이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과거부터 엮어오던 것들에 대한 결과물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 수능 시험을 못 쳤다는 건 하루 공부 안 해서 수능 시험을 잘 치고 못 치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수능이 얼마 안 남았는데 10년 이상 공부했던 그것에 대한 결과물이란 말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서 지금 그걸 잡으려고 이제 미국이 금융 금리를 확 올리는데, 저는 이제 이 금리를 인상시키는 것들조차도 그 미중 간의 그런 여러 가지 견제에 대한 부분들 중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미국의 경제가 5%대 금리를 버티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마 좀 물가가 이제 그냥 나중에 환율을 좀 금리를 좀 줄이더라도 한 뭐 어느 정도 3%대는 적어도 유지할 거라고 보고 있고, 3%만 돼도 상당히 괜찮은 거지, 그지? 국제유가 뭐 전망하고 있는데 일단 90달러대에서 어쩌고저쩌고 말씀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꼭 오르면 이지랄 하고 있죠, 그죠? 네, 최선을 환율 원자재 가격 기름값이 많이 올랐다, 그죠? 1,800원에 육박하고 있다. 뭐 일부 지역은 1,800원에 넘어가기도 했던데, 그 정부에서 그 휘발유 그 세금을 좀 줄여줬었죠, 그죠? 그런 부분들도 지금 끝이 났었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세수가 좀 펑크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들 무조건 욕하지 말고 잘한 건 잘했다라고 하고 못한 건 지적하고 개선하고 그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원전 연장으로 탈출, 원전 연장, 네, 원전 연장 당장은 좋긴 합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또 친환경으로 넘어가야 될 겁니다. 그죠? 저는 뭐, 한쌤이 이제 원전 없애고, 뭐 태양광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을 많이 했었습니다만, 원전은 지금 현재로서는 빨리 없앨 수는 없어요. 신재생 에너지가 점점점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고, 국내 자원들도 아직까지 석탄이 30%.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기차를 쓴다고 해서 그 전기차가 친환경이 되지는 못해요. 아직까지 석탄과 원자력이 지금 60%란 말입니다. 이걸로 생산 전기예요. 그리고 전기는 보내고 충전할 때 그것에 대한 손실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절대 좋지 못해, 별로. 에너지 효율이 제가 알기로 하이브리드가 약 7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연료를 태워서 그거 열량 그 효율이 대충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차고가 있다면 얘기해 주십시오. 전기도 그거 빡 이상 나오지 않아요. 그죠? 한국은 지금 기름이 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되게 힘든데 이제 실광구를 잘 어떻게든 좀 일본에게 잘 얘기해가지고 어떻게 좀 갱신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 유석열이 이 새끼는 그 생각은 절대 안 할 것 같아요. 이제 독도도 퍼주고 다 퍼줄 것 같은데. 자, 가계대출 증가 책임 전가하나 부글부글 끓는 은행들 50년 주담대로 가계비 급증 판단 금융위 지난달부터 행정지도 조립. 아니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그 은행 탓을 하는 거죠? 이거는 아니 이거는 이 돼지 새끼들이 미친 거잖아.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이거는. 예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1가구 1주택 1가구 2주택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고. 자유롭게 만들어 놓으시고 이 거래세랑 양도세를 굉장히 낮춰놓고요 보유세를 확 올려버리면 끝나요. 그러니까 1가구 2주택 이상에서 보유세를 확 올려버리고요 그리고 거래세랑 양도세를 굉장히 낮춰버려요. 근데 그건 가구별로 하든지 그건 알아서 하겠지만 그러면 이게 집값은 안정화가 되고 평탄해진다니까. 근데 얘네들이 자기네들이 그것을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걸 하기 싫어하는 거야. 집 도로 못 사 다시 조급체지 2030 수억 대출에 연끌 미친 거죠, 그죠? 대가리 이거 그러니까 이게 원숭이들 같아요. 보다 보면은 막 미칠 것 같아 진짜로. 아휴 참. 아휴 참. 네. 뭐 이렇습니다. 공매도 쌓이는 증시 9월 거래비 정시 울트라 최고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네. 꿈의 배터리 징검다리 놓는 LG SK 저쩌고 저쩌고 에너지 밀도 10배 더 표시물 늘려 차세대 소재 개발 속도 이런 것들을 뭐 그렇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기아도 이달부터 본격 판매하기 시작을 한다. 좋아요. 네, 이런 것들은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대기업이 들어오는 건 좋습니다. 저는 좋다고 판단이 되고. 삼성은 AI, LG는 헬스, 미래 먹거리에 돈 쏟는다. 그쵸? 헬스케어 쪽, 저도 디지털 헬스케어 쪽에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디지털 헬스케어, 그러니까 한국으로 보면 이제 정근당인가요? 정근당 맞나? 그런 애들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셔서 모아가시면 괜찮을 겁니다. 네. 그 정도 체크하면 될 것 같고요. 네. 부동산이요. 부동산 이건 역시 좀 부동산 이거 자꾸 투자하면 안 되는데. 참 안타깝다. 이게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빤하게 보이거든요. 이건 답이 나와 있는 문제거든. 여러분들 이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집을 사시고 싶으신 분들 저번에 뭐 대구에서 상담 주셨던 분들 계셨지만 5억대, 6억대, 대구에 5억대면 굉장히 비싼 아파트가 되는데 그런 거 보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좀 현실과 좀 타협을 하셔가지고 좀 저층 아이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저층으로 가셔서 3억대 정도, 대구는 3억대도 괜찮습니다. 근데 약간은 이제 그런 것들은 좀 내려놔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 하셔가지고 나중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 갚을 수 있으셔야 돼요. 정말 큰일 나요. 한번 두고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이고, 속상한데, 그죠? 네, 환율 체크하겠습니다. 1360원에서 하락을 이루어졌습니다. 그 환율이 좀 더 올라가다가 1360원대도 조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80원대까지도 움직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건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1360원은 꽤나 저항으로서 의미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비싼 가격이다. 자, 오일 90원대 그죠? 뭐 쉽잖아요. 그죠? 90 정도. 그죠? 빠지고 있는 부분이고 여기서 꿀렁꿀렁 하다가 한 번 정도는 더 올라갈 수도 있다. 그거는 이제 이 겨울도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원유의 소비량 자체가 좀 능가될 수도 있고 일단은 그 미국이 지금 전략 비중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러다 부분들 때문에 좀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빅스입니다. 빅스는 이제 또 20으로 또 공포에 대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네. 빅스가 오르면 주가는 빠진다. 그래서 빅스 차트에 대한 이야기를 요때부터 제가 말씀을 좀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은 뭐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습니다. 왜냐면
뭐 나스닥 시황 같은 경우는 한쌤이 최고죠. 그죠? 뭐 전 세계에서 한쌤이 최고인 것 같아요. 이 뻔한 걸 왜 모르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 당연한 거라서 왜 이유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께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요 추세가 깨질 때는 도망가셔야 된다. 그게 오늘 깨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 약간 위에 숏을 좀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요 자리는 제가 좀 38이라서 조금 불안했고 500에 좀 받아놨었거든요. 왜냐면 숏 포지션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드가 제가 여기 어떻게든 여기서 숏 포지션을 잡았죠. 왜냐면 여기서 물렸죠. 스토리를 얘기하자면은 자 여기서 숏을 쳤던 것들이 여기 어디다 여기 맞는 것 같아요. 여기 요즘 숏 쳤던 것들이 이제 여기서 뭐 숏을 먹고 이건 다 청구했었고 당시 여기서 숏을 좀 강하게 때렸었는데 좀 많이 많이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손절 다 치고 그죠? 손절 치고 좀 힘들어 했습니다. 손절 좀 시게 나갔거든. 이게 그러니까 요 정도면 한 6, 700만 원 될 겁니다. 제법 크게 나갔죠. 위험해요, 선물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숏각을 잡고 들어가서 먹고 한계약을 줄이고 다시 이제 2월 되면서 여기서 또 풀베팅을 해서 여기서 계약수를 또 줄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인출을 했죠. 두 웨이브를 먹었으니까 수익금이 나왔거든요. 그죠? 이 정도 크잖아요. 여기서 이것도 한 1000포인트가 800포인트 되잖아요. 그죠? 여기 또 뭐 800포인트 정도 되죠. 그래서 정리를 하고 그리고 뭐 좀 남겨놓은 상태에서 왜냐면 아직도 그거 오르기 힘들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38.2에 걸어놓을까 싶었는데요. 38.2는 사실 조금 불안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38.2 정도에는 무난하게 반등 나는 거고 좀 오버슈팅이 나오면 그때나 숏각을 봐야지라고 생각해서 요 정도 0.5 정도의 자리 걸어놨었거든요. 근데 그 주계 매도가 설정이 되진 않고 그냥 좀 조정이 나와버렸어요. 좀 아쉽죠. 어쨌든 남아있는 숏 포지션으로 계속 끌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표로 삼고 있는 숏 포지션의 목표 타겟가가 14,200과 13,8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 내려오게 되면은 상당량 정리할 거예요. 이때는 거의 뭐 한두 개 남겨놓는 제가 까치밥이라 그러잖아요. 남겨놓고 3,200부터는 또 이번에는 상방으로 또 매집을 시작할 겁니다. 상황을 봐가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지금 이제 이런 지그재그에 대한 가능성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빠질 때도 어떤 모습에다 비교를 해보라라고 말씀드렸었냐면 여기랑 비교해보라라는 말씀 계속 드려왔었어요. 그죠? 상당히 비슷하죠? 여기도 들다가 빵! 그죠? 실물 들다가 두두.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들다가 또 쿵. 들다가 쿵. 이런 식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그리고 한번 큰 반등이 주고 한번 주르륵 빼고 난 다음에 이제 반등. 제가 보고 있는 게 그런 이제 흐름이거든요. 거의 그대로 흘러가고 있죠. 신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고 막 진짜 막 위험한 그런 흐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좀 조정이 좀 크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조정이 나오게 되면서 바로 코인을 좀 넘어가겠습니다. 비트코인도 이번에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 비트코인이 좀 강세였었거든요. 계속 힘을 좀 잘 내면서 올라가고 있었었는데 그때 비트코인도 같이 증시가 이제 동시에 이렇게 빠져버릴 때는 뭐 밥도 없어요. 어쨌든 같이 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산들이 같이 빠지고 비트코인도 빠지고 그 다음에 어디 갔냐? 골드도 좀 볼까요? 그죠? 골드도 빠지고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자산이 다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리세션의 가능성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골드가 많이 싸졌네요. 얘가 예전에 요때 요 자리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한데 요때 여기 왔네요 결국은. 그죠? 네. 재밌는 현상일세. 오. 실버도 21이 왔네요. 오. 네, 은도 이제 기다리셨던 분들이 이제 매수를 시작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환율이 비싼 상황이다 보니까 현물보다는 선물 쪽으로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마진이나 비율 넣는 거 하지 마십시오. 그죠? 은도 나중에 요 밑에 한번 빠지게 되면 땡큐 베리마치 정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자산이 유명한 좋은 자산일 때는 더 빠지는 거에 너무 겁내지는 마십시오. 내가 근데 그걸 여유를 가지고 끌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에 반해서 비트코인 이런 자산들 빠지는 거 보면 비트코인도 사실 크게 영향을 안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전반적으로 얘는 기트가 오히려 더 강하다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세 번째 두들겼으니까
추세를 제가 네 번째 두들기는 걸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세 번째도 두들겼단 말입니다. 요거는 이제 세 번째 두들겼고요. 어디 갔냐? 여기 거. 네. 요 추세는 이제 긴 추세는 이제 네 번째 두들기긴 했는데요. 그죠? 이거는 좀 다르네. 뭐야? 조금 다르네요. 이거랑 이거는 뭔 차이지? 허허, 그래요. 요거는 좀 재밌네요. 네. 요 반등폭이 좀 더 높네. 그렇구나. 어쨌든 세 번째, 네 번째. 그죠? 두들기긴 했으면은, 여기서는 다시 이렇게 출발하는 게 긍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 좀 바닥을 좀 다지고 다시 출발하는 그림. 요 그림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싶어요. 그리고 이제, 그 베이스 차트로 봤었을 때는 이제 리테스트를 좀 잡고 다시 한번 출발해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재밌네요. 그쵸? 다시 또 정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도 많이 싸졌어요. 그죠? 엄청 박앤세일입니다. 그죠? 신세계도 많이 갔다가 빠져버렸고, 그죠? 많이 갔다가 빠져버렸고, 농심 힘내고 있네요. 그죠? 한국 증시들에서 저희가 추천드렸던 몇 가지 종목들은 꽤나 괜찮은 모습입니다. 잘 버티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쨌든 많이 빠진 종목들도 있지만, 한국 증시는 이제 이미 빠질 만큼 빠졌기 때문에, 그죠? 빠질 만큼 빠졌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겠는가 싶고요. 에코프로 같은 애들도 지금 90만원이긴 한데, 이런 애들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한 번 더 오를 수도 있겠죠. 반등 칠 수 있으면 요 데드크로스 났기 때문에 요 데드크로스 반등에 대해서 날 수 있거든요. 저는 여기가 올 거라고 봅니다. 거의.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 정도 이야기 드리면 되겠네요. 네. 한국의 업비트 차트 잠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에 움직이니까 여러분들 좀 힘이 났었었죠? 봐봐. 욕심 부리면 안 된다니까? 욕심 부리면 안 돼요. 솔라나 같은 애들도 많이 반등을 줬다가 빠지고 있고, 우리가 좀 관심있게 봤던 종목이긴 한데, 그래서 34,000원까지 슈팅을 줬다가 가지고 있고, 비트코인 캐시도 1시간, 4시간 차트 볼까? 상승을 줬다가 빠지고 있고, 이오스도 좋은 모습 보여줬다가 지금 다시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그쵸? 그래서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저는 이제 그러니까 만약에 반대로 물려버리면 조지는 거거든. 농사 형태로 진행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오스는 그래도 강기적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는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뭐라고 할까요? 제가 좀 공부방에서, 스터디에서는, 꼬리가 한번 달리는 캔들이 등장을 하고 바닥을 다시 다지고, 이렇게 하면 참 예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좀 아쉬움은 좀 있어요. 근데 환율 때문에 못 온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여기선 제가 좀 상당히 줄여도 좋다, 농사 짓던 분들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850원 정도에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이네요. 코인 단타도 한동안 좀 쉬십시오. 코인 단타도 좀 쉬시고, 농사를 좀 지어 놓으셨던 분들은 그냥 농사도 잠시 멈추십시오. 원래 흐름이 좀 망깨지면 물타기는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적어도 멈추셔야 되고, 나스닥이라든지 경제적 흐름, 전 재산 자체가 다 빠지는 흐름은요,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리세션에 대한 부분이 형성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조심하시는 게 좋겠고, 나중에 또, 진짜 보통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단타는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시고, 슈팅은 나오고, 눌림 목대, 슈팅 나오고, 눌림 목대, 계속 노력하심이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나마 폴리곤이나 이오스 요 정도는 지금 아직까지 보니까 한류 일부가 더 남았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요런 것들 있죠. 요런 애들 보시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단타도 조심해서 치는 거라, 이거는. 그래서 바닥을 좀 62% 건드려주고 있으니까 폴리곤이나 이오스는 좀 긍정적일 수 있겠다. 그죠? 요 정도 자리에서 한번 잡아보실 수도 있겠네요. 그죠? 정찰 정도 넣어도 될 것 같고. 정리가 되셨나요?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도 연휴가 다 끝났죠. 6일간 연휴 달콤했습니다. 다시 이제 출근을 하시려고 하니까 아침에 힘이 드실 텐데,
방송 들으시고 어제 잠시 편하게 들으시고 힘내서 출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